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에, 오늘은 2019년 5월 22일자 매일경제 신문이고요. 집값 때리고 때리도 강남이여 강북 거기에도 쑥 이런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잠잠하던 아파트 시장 다시 신고가 행진. 용산 노원 성동 매매 늘고 923 이전 수주 가격 회복. 강남 오르면 강북 따라가는 작년 상승장과 비슷한 패턴. 급매물로 인한 반등 시각도 있고요. 용산구 이천동 한가람 건영 84제곱미터 14억 8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0단지 5구제곱미터 4억 5천만원, 성동구 마장동 대성유니드 5구제곱미터 6억 천만원, 도봉구 창동 주공 2단지 41제곱미터 3억 천만원, 중구 남대문로 5가 남산 트라펠리스 116제곱미터 13억 5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내미야 84제곱미터 7억 2,500만원,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 리버 3차 122제곱미터 12억 4천, 중량구 망동 중량순리가 5구제곱미터 4억 3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5구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가격만 좀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평수들은 좀 헷갈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84가 33평이나 34평인데 강주권에서 가장 좀 인기 많은 평수죠. 광역시에서 4인 가구가 많고 서울은 3인 가구가 많아서 5구제곱미터 인기 좀 많습니다. 그리고 4인 이제 있으신 분들 서울에서도 84 이제 34평 인기 있고요. 돈 없으신 분들은 5구제곱미터에서 사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상기 신도시는 후폭풍 전고점 육방화 잠실 아파트값 추이가 지금 작년 8월에서 20억대에 있다가 2월에서 16억까지 떨어졌다가 잠시 주공 5단지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32평이나 된 것 같은데요. 17억, 16억 이게 떨어졌다가 음마아파트 84도 20억에서 한 16억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5월달에 19억으로 지금 다시 반등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2기 신도시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뭐 해서 추진하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건설사에서는 미래를 보고 운정 주택용지 그래도 다 팔리네. 중흥건설, 금강주택, 필지 낙찰가, 중장기 사업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 사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례적인 행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보면 건설회사들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직원을 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또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설사가 주택용지를 가져가 버리면 추가 사업을 못 하니까 미래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돈을 하고 미리 또 2년, 3년, 4년 후에 착공 들어갈 토지를 미리 확보해야 되니까 그 토지를 샀다고 해서 바로 또 착공이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미리 안 살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또 중건설이 전반적으로 좀 잘하는죠. 건강주택도 잘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사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년표로 유례 트램 사업 본캐도 오른다. 유례 신도시에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 서울시 등 업무 협약 체결했고요. 2021년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하고 대규모 공실 트랜지스모 상권 활성화 대책에도 마련키로 했고 2기 신도시 주민이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달래기 하면서 유례선 트램을 지켰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고급화되고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실내 놀이터 HI 숲을 만들었다고 공개하네요. 이것은 실내 놀이터 만든 이유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라고 하는 건데 또 신규 아파트 만들 때 환경 오르면 또 어쩔란지 한번 이것도 체킹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근데 어찌됐든 초기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환경 오류가 나올 수 있더라도 이게 뿜어내고 강제로 개방 또 날씨 좋은 날 하고 하면은 실내 놀이터 좋아하지 않을까 되네요. 자꾸 이렇게 시설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부동산 투자에 하는 것 이거 우리 혁신도시하고도 관련된 것 같아요. 이거 좀 늦게 읽어주고요. 박원순 서울로 연결 7개 공로구 통째개발 보행 친화도시 이것은 돈 안 되는 겁니다. 서울 마스터플랜 연내. 왜냐면은 박원순 이분이 서울시장이신데
대권에 좀 꿈이 있죠. 그래서 뭐 개발 사업 플랜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청와대에서 바로 뭉개버렸잖아요. 재개발 여기도 통개발 못하게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엄청 압력을 국토부나 그 청와대로 압력을 받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뭐 서울 연계를 7개도로 골목길 통째 개발이라고 제목만 이렇게 달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무슨 하겠습니까? 수제화 거리 연결하고 뭐라 그럴까요? 벽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좀 치우고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 크게 이건 별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일보인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강주 71만 명, 전남 55만 명 가입. 그래서 전국은 2,300만 가입되어졌다고 그러네. 이렇게 2명당 1명씩 다 가입되어졌다고. 여전히 주택 청약은 싸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고분양가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상가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공장 개발이라든지 다른 빌딩을 개발한다 이런 거에 비하면 나중에 제가 아파트를 강연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아파트는 그래도 뭐냐면 토지 공급이 5제곱미터 이하는 70%에 가져오고 60에서 8호는 토지 조성원가의 90% 선에서 많이 가져오죠. 어쩐 지구는 최고가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선에서 가져오고 8호 초과 이상만 통상 입찰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토지 분양가를 낮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협박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했죠. 물론 천안시장이 지긴 했지만은 분양가 공개를 분양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라고 종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천안시장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 가서 패소했지만은 어떤가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3년간 아파트 공급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때는 천안시장은 아주 너무 무식하게 분양가를 내려쳐버렸기 때문에 안 됐지만 건설회사도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협상해서 이렇게 가격을 좀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는 싸게 나오는 게 건설회사가 보통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폭리 취한다고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지구 단위 아파트는 가격이 싸게 나온 거다. 그래서 지구 단위 아파트를 반영받으시면 좋다라는 거 알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이게 좀 자세히 읽어드리려고 뒤로 좀 빼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업 젊은층 떠난 구미 번화가 반값 월세에도 상가 텅 비어. 반값 월세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만 작살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아파트고 무슨 원룸이고 다가구고 완전히 다 초토화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체가 떠나가 버리면 거기에 했던 수만 명이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령 인구 늘어가는 구미 거제 군산 가보니 임대 딱지만 덩그러니 붙어져 있다. 썰렁하다 못해 아주 음산한 분위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월세는 그 전에 한 300이었는데 150을 떨어뜨려도 안 나가고 절반으로 떨어뜨려도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구미 같은 경우 LG전자 등이 1만 명 넘게 근무했는데 자연스럽게 다 사라져 버렸으니 그럴 거 당연하겠죠. 한국 GM, 현대중공업, 문다동, 군산 여기도 그러겠고. 젊은 지역 한 7천여 명 타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한 거고요. 조선업계 침체도 이후 거제도 썰렁해서 거제도 아파트건 원룸이건 상가건 다 초토화된 거죠. 원룸이 텅 비고 매물만 쌓여 있고 경제 자립도도 추락하고요. 살림살이 자체가 파괴되고 도시 자체가 파괴된다고 봐야겠죠. 완전히. 부동산 관계자는 5, 6년 전에 보증금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힘들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그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태백이 22% 늘었고요. 재정 자립도는 29%로 떨어졌고요. 요수가 17%, 재정 자립도 36%. 근데 요수는 이게 산단이 많은 거라 좀 여기 좀 특이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당진도 고령 인구가 많다고 나왔네요.
당진이 이게 현대제철 관련 제철 클러스터로 해서 이거 인구가 급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가 봅니다. 그 전에 뉴스에는 좀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제 군산은 한 고령 인구가 17% 가까이 되고요. 재정 자립도는 25%, 포항은 고령 인구가 15%, 재정 자립도 한 35%, 창원이 고령 인구가 12%, 재정 자립도 한 42%, 아산이 고령 인구가 12%, 재정 자립도 48%, 광양이 고령 인구가 12%, 재정 자립도 38%, 그 다음에 거제도가 고령 인구가 9%인데 재정 자립도 34%, 구미가 고령 인구가 8.4%인데 재정 자립도는 47%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 고령 인구는 65 이상을 말을 하고 2018년 기준으로 가로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전체인 게 아니고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가 이게 거꾸로 이게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뭐 증가되는 그런 면도 있겠죠. 전체 인구 비율로 이렇게 볼 거니까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동탄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동탄 신도시 나오죠. 이게 동탄 1신도시, 동탄 2신도시. 동탄 신도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좀 헷갈려해요. 저도 뭐 동탄에다가 아파트로 투자해서 뭐 팔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팔고 빠져나올 때까지 제가 동탄이 화성시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보고도 잊어먹고 사람들은 항상 동탄 신도시 그렇죠. 우리가 분당 신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분당이 성남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당 신도시 그러면 성남인 줄 아는데 외지 사람들은 성남인지 몰라요.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저도 빛가람 혁신도시라고 자꾸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주라고 말하면 나주의 구도심의 그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떠오르니까 그걸 제가 못 떠오르게 하려고 저는 항상 빛가람 신도시라고 말합니다. 그 빛가람 신도시라는 그 단어를 사람들이 더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 메이킹은 판가름이 다르죠. 나주 혁신도시 그러면 어떤가요? 영산포라든지 나주에 쇠락해가는 그 도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빛가람 신도시 그러면 여기를 아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신도시 이미지를 떠오르는 게 되는 거고, 빛가람 혁신도시라고 말을 하면은 그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근데 나주 혁신도시 그러면 뭐야 인구도 다 빠져가고 쇠락해가고 뭐 영산포에 다 건물도 허물어졌더만 다 건물도 허물어져 있고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부동산 업계에도 좀 그런 것 같고 거기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른 또 봐보면 이렇게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항상 분당 신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화성시 동탄면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면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촌스럽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우리 말했잖아요. 서울 뭐예요? 특별 시민이 동탄까지 오게 하려고 하는데 동탄면 하면 오겠어요? 그 기분 자체가 나빠서 안 오죠. 그게 항상 뭐라고요? 동탄 신도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탄 주민센터는 전입신고가 일주일이면 1000명씩 입주를 하신다고 하네요. 신도시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지방도시가 늙지 않는 비결이 뭔가?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천안시 등 주거 환경 일자리, 교통 3박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 주거 환경 좋고 교통 좋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젊은 도시의 매력 해가지고 화성시는 36.6세, 평균 연령 36.6세, 대기업 풍부한 일자리. 오산시 37.2세, 교육도시 특화 전략. 시흥시 38.6세, 신도시 개발 효과. 천안시 38.6세,
철도 등이 있어서 교통 이점 풍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그 제목 옆에 달려져 있는데, 대도시 옆 이송도시의 젊은 층 몰려. 부산권은 부산에서 집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옆에 붙어져 있는 김해나 양산에 가는 거고, 대구는 대구 집값이 너무 비싸죠. 이게 대구 집값 옆에 경산시. 광주는 어때요? 광주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현재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문화도 공유하고 그런 시설을 공유하고 직장, 특히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는 그 16개 공공기관이 있어서 그분들, 물론 그분들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보다는 광주가 더 좋아 해서 광주로 가시는 분도 많지만, 직급이 사원이거나 이제 대리부터 출발하시는 직급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에 많이 정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하는데, 그 차량 운전하는데 15분, 20분이니까 강주권에서도 수안치구까지 해도 뭐 3, 40분이면 여기까지 빛가람 혁신도시까지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못 느끼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빛가람 혁신도시에 살면 걸어서 가는데 내가 굳이 먼 국기 영화를 보겠다고, 나 30분 운전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보통 한전이나 뭐 우리 그 공공기관 AT나 농어촌공사나 다니신 분들이 여자분이시면 이렇게 혁신도시에서 거주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다 읽어봐 드릴게요. 인구 10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급이 대도시에 연접해 있는 이른바 이송도시에는 고령화라는 단어가 낯설다. 일자리 있는 데다 영화, 공연, 전시회 등 대도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춰 젊은 인구가 대도시보다 집값이 싼 이송도시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이송도시라 불리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해시는 2009년 49만 명의 인구가 매년 꾸준히 늘어 현재 53만 6,700여 명이 기록하고 있고, 김해시는 평균 연령이 39.4세로 경상남도 내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제시 평균 연령 38세보다 다음으로 젊고, 양산시도 젊은층 인구 유입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양산시 평균 연령은 40세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 42세를 밑돌고 있고, 인구도 2009년 25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5만 명에 달해 10년 동안 인구가 40% 증가했다. 인구도 250만 명의 대구의 위성도시들도 이 같은 현상과 마찬가지다. 대구와 인접한 경상시는 평균 연령 42.4세로 경상북도 내에서 구미시 평균 38세 다음으로 젊다. 경산시 인구는 2009년 23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26만 명을 기록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강주시와 인접해 있는 나주시, 성장세가 눈에 띈다. 올해 나주시 평균 연령은 45세. 10년 전에 2009년에 40살 비해 0.8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거는 지금 나주시 전체, 나주시가 그 도농 도시잖아요. 도농. 근데 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구도심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 그 면단이 있는, 우리가 뭐 봉황면, 삼포면, 금천면, 공산면, 이게 다 면단이잖아요. 완전 시골입니다. 거기는 다 농사 대부분 짓는 사람들이고요. 거기 빼놓고 여기 우리가 말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만 하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입니다. 세종시보다 더 젊습니다. 물론 세종시도 엄청 젊지만은 나주시 전체 인구를 하니까 굉장히 높은데, 여기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약 3만 한 2천 명 지금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만 하면 가장 젊은 인구인 것 같아요. 나주시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젊은층 인구 이동이 많아졌고요. 나주시 인구는 2009년 9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만 4천 명으로 10년 사이에 인구 26% 증가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드리다가 놓쳤는데, 여기가 공공기관이 16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16개 공공기관 외에도요,
강주광역시하고 뭐 우리 지금 여기에 있으시면서 강주광역시 욕 많이 하잖아요. 뺀당 뺏어가기만 한다고. 근데 그 강주광역시에도 사실은 여기에다가 계속 붙여주는 게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강주전남 공동개발연구원도 여기다가 혁신도시에다 붙여줬죠. 강주시 그 실감 미디어 센터도 붙여줬죠.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페 공인중개사 사무실 요 2층에 전남에 있는 사방협회 전남지사 붙여줬죠. 그 다음에 그 전남신용보증재단 붙여줬죠. 지금 그 다음에 그 전남에 있는 전기공사협회 포레루체 옆에 뒤에다가 또 전기공사협회 지금 건물 짓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전남개발공사 전남도에서도 추가적인 그것을 공공기관을 계속 붙여줍니다. 거기 지금 제가 그 지역 단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버렸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이제 붙여줄 거고 앞으로도 붙여줄 거고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더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야 도시도 완성되고 쾌적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좀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